안녕하세요. 유튜브 이뉴스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환경기업을 소개하고 주가를 분석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주식을 하신 분들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선 ENT, KG ETS, 이건산업에 이어 이번에는 하츠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츠는 렌즈 후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내 공기질 관련 사업을 확장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1988년 설립된 주방 가전기기 전문업체로 벽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렌즈 후드 분야에서는 국내 점유율을 50%를 넘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환기설비는 2006년 공동주택법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0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츠는 최근에 그 핫한 대선주로도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정경춘 편집국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경춘입니다. 하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하츠입니다. 하츠.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집에 가보면 대부분 다 갖고 계신 물건 중에 다 있는데, 특히 제일 유명한 게 레인지 후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주방에서 이제 가정주부들은 다 아시겠고, 남자분들도 요즘에 요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방에 계신 시간이 많은데, 흔히 말하는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새를 이렇게 배기시켜주는 털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레인지 후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쓰고는 있지만 쉽게 알지는 못하는 회사이긴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주력 산업으로 그 레인지 후드를 만들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신규 주택을 지으면 예전에는 싱크대를 이제 놨잖아요. 그 싱크대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 설치되는 사양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옛날에는 싱크대를 설치하면 그 가스레인지 네모난 거 있잖아요. 가스 이렇게 툭툭 돌려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개인이 와서 이제 가스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부엌 가 보시면 다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 여기가 가스레인지인데 그냥 옆에 그 싱크대랑 똑같이 평면으로 돼 있고, 거기다 올려놓고, 요즘 또 전기레인지도 많이 보급이 되고, 또 그걸 이제 가스로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빌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취급을 하고, 또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환기 시스템을 또 설치를 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추후에 또 이제 계속 각광받을 사업이긴 한데, 지금도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기 시스템보다 더 발달된 환기 청정기를 이제 계속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을 일단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회사 후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위에 냄새 빼주는 후드가 36%, 이 회사에서 36%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빌트인, 그 후드도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이 빌트인에는 요즘에는 음식물 탈수기나 또 살균기, 칼이나 도마를 살균해주는 것도 빌트인으로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아파트를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34%,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기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이제 환기 공사하는 게 한 11%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품 판매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는지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는 1000억 정도 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123억을 했는데,
한 10% 정도 성장을 했어요. 2018에서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1251억으로 약 10%또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측치가 1453억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 정도 갑자기 또 뛰었죠. 그러면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보면 52억, 13억, 20억, 79억 이때 이제 영업이익이 확 늘었고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게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납품하는 방식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하나하나씩 레인지 후드를 교체하는 리모델링 수요 때문에 생기는 그런 판매 방식이 있는데 점점 아파트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건설사 계약 물량보다 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 매출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에다가 납품하면 건설사하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데 대량으로 납품하다 보면은 이익을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회사 대 거래니까.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하고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이 회사는 그런 걸 이제 문제점을 알았겠죠. 그래서 B2C 그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매출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영업이익이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실제로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이때 매출 1000억에 26억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1100억 10% 정도 늘어났는데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상당히 많이 한 50억 정도가 아니고 8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70억대로 지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2017년 18년도에 비해서는 현금이 매출액 대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건설사에다가 납품을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대리점이나 직접 판매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돈을 받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앞으로 또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은 2006년에 주택법이 이제 개정 발의가 돼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작년 4월에는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대세대 환기 시스템을 1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됐는데 작년 4월부터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상당히 그 환기시켜주는 공기청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집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부지 다 알아보고 있고 그거 언젠간 지을 건데, 아파트를 지으면 환기 시스템, 레인지 후드, 빌트인 무조건 마감재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빼고선 아파트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 건설이 많아지면 이 회사의 제품 매출 무조건 늘어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고 이슈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미세먼지는 항상 이제는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공기만 회전시켜주는 환기 시스템에서 환기청정기라고 하는, 공기청정기는 집안에 놓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공기를 필터로 걸러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환기청정기는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밖에 있는 공기
그 정화를 시켜주고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를 또 밖으로 빼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이 2018년 하반기 때부터는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이제 그걸 이제 B2G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공공기관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를. 이런 시장 쪽으로도 이제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 회사의 호재가 작년에 한번 또 터졌었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인 건설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회사 이 업계에서 상당한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2위 회사가 있거든요. 레인지 우드 2위 회사 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 7월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 회사 점유율이 17%였거든요. 레인지 우드. 근데 그 17%의 점유율이 다 어디론가 이제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설치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46%의 점유율이었거든요, 이 하츠가. 그래서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56% 점유율을 10%가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엔텍이 갖고 있던 그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하츠가 가져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출은 그거 이제 그 하츠 자체의 그 노력보다는 시장의 그런 운도 어느 정도 따랐기 때문에 매출하고 영업이익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상황과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 2년치 그래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오르지는 않고 요런 박스를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형국을 보였거든요. 요거는 좀 무시를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모든 주식 일시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요 부분 무시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박스에 갇혀서 탈출을 못 하고 있다가 요때가 이제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2020년 12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밑에 그래프는 돈이 들어온 수급 그래프거든요. 요게 이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이제 차트 분석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힘이 거의 미비하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은 박스 상단, 요 상단까지 도달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힘이 더 들어오면 이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힘이 쭉 그냥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게 차트의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또 이제 힘이 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돈이 한번 또 이만큼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박스를 뚫고 또 한번 점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 상단을 뚫고 이 박스 밑으로는 안 내려왔죠. 여기서 힘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 힘이 아직도 계속 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이 박스를 뚫기 위한 요 7,900원, 요 8,000원이 이 주가의 저항선이었는데, 이제는 이 저항선이 이 힘으로 인해서 지지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힘 때문에. 예전에는 이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방향이 바뀐 거고, 2021년 1월부터 만약에 요 주식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분들은 요거 차트만 봐도 요 정도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겠구나라고 이제 예감을 하셔서 미리 한 발 빠르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거고, 아직도 힘이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 그냥 뭐 앞으로 전망은 좋을 것 같은데 살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제 이때 사셨겠죠. 이때 많이 오르네. 이때 엄청나게 많이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도 아마 힘의 크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이때가 2월 5일 정도에 들어왔죠. 2월 5일에 1,700억이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집행이 됐죠. 이게 누가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개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돈 많은 세력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런 걸 집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시장 상황 다 보고 집행을 하는데 언제 집행하느냐 이제 그런 것만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할 때는 요때쯤에 예측을 해야죠.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때 들어온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많이 물리셨겠죠. 이제 쭉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힘이 한번 들어왔는데 힘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다가 또 힘 들어오니까 또 쭉 오르죠. 근데 올라도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박스가 요만하게 또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 대신에 요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요 위에서만 박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힘이 한번 또 들어왔는데 또 올리는 척 하다가 이거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이게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이거만큼의 힘이 들어와서 이게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이만큼으로 뛰어 오르면 얘가 아마도 여기서도 빡 뚫고 이렇게 가서 이 위에서 아마 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가 요 정도 금액 한 12,000원, 13,000원 수준 12,800원 요 정도 수준을 못 뚫고 다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거다. 12,800원 정도가. 그러면 이제 또 힘이 빠져서 이제 쭉 조정을 보이다가 또 이제 힘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때보다는 좀 약해요. 근데 이때는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고 쭉 올라갔다 빠졌지만 얘는 어느 정도 오른 애들이 옆으로 붙어준 거죠. 이거 위로 이제 힘을 준 거고 얘는 옆으로 힘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박스를 뚫었죠. 여기서는. 지금 12,800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못 뚫은 지점을. 뚫긴 뚫었는데 이게 힘이 약해 또.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가나보다 하고 여기서 사신 분들 이제 또 여기서 물려 계신 거예요. 물려 계신 자리가 여기 이제 많이 물려 계시고 여기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쭉 빠지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오늘 주가 11,750원인데요. 11,750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 오늘이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신규 매수 진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빠질 것 같거든요. 이게 느낌상.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 기업 분석 좀 하시고 차트도 좀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찬스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요거 준비하느라고 좀 계속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이게 기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스 돌파한 게. 그러면 이 박스가 이 박스 말고 이 박스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요렇게 박스가 하나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뚫지 못하고 있는 요 상한선하고 전에 뚫고 올라가고 있는 하한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박스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9,200원 그리고 돈 들었던 폐초 자리 힘있게 뚫어줬던 자리에 한 9,300원 요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9,000 만약에 오늘이 요 정도 날이라고 해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아마 요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요 정도 수준에서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자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10,000원 정도. 근데 여기서는 더 빠졌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다 빠지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그래서 뭐 그건 시장 영향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까지 보고 있다가 아마 저 같았으면 여기서
아마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줬습니다. 정확하게 지지선을.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계신 분이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가 이제 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 박스 상단이 한 13,700원, 8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13,700원, 800원 수준까지는 얘가 올라가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렸다 가든 아니면 얘가 밑으로 여기 한 9,400원 정도 요 지지선까지 내려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형태로 요 정도 부분까지는 분명히 올라줄 걸로 이제 생각 예측을 합니다. 이게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게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재무제표나 기업 상태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만약에 안 좋고 일시적인 대선 테마주 뭐 이재명 관련주네 윤석열 관련주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면 쭉 빠졌다가 오르는 탓에 이 밑으로 쭉 빠집니다. 어느 날 순간.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히 밝혀주고 앞으로 주택 공급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실 분들은 한 13,000 한 6,700원에서 조금 많이 보면 14,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간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11,750원인데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보면 11,750원에 보면 여기 고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뚫었다가 금방 빠지는 홀이 달린 부분이라서 여기도 여기도 고점이고 여기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공방을 벌리다가 뚫긴 뚫었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공방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딱 걸리는 자리야 지금. 그래서 11,750원이 여기서도 상당히 사고 파는 횟수가 상당히 많을 거고 여기를 만약에 뚫으면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공방을 좀 벌이시는 걸 보다가 요 정도 10,000원, 11,000원 정도 수준으로 눌렸을 때 한번 진입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전부 다 100% 사시지 마시고 일부만 사셨다가 여기 11,000원 또 2차 저항선 2차 지지선 한 9,000, 한 4,500원 그 정도에서 2차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상 오늘 준비한 하츠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